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11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두 개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 패턴과 facade 패턴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볼 예정인데 둘 다 비교적 간단한 패턴입니다. 어댑터 패턴은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패턴을 어댑터 패턴이라고 합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라는 클래스를 A 타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B 타입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는 A 타입을 써야 되는데 쓰는 거는 A인데 사용은 A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 타입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가 아니라 A를 쓰도록 클라이언트를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adapt라고 하는데 어댑터 패턴에서는 A를 B로 바꾸는 거예요. A를 수정해서 A가 B 타입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댑터 패턴은 1번 방법도 2번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도 수정하지 않고 어댑티도 수정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어댑티를 자기가 원하는 B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댑터 패턴입니다. 기존 클래스에 대한 수정 없이 클라이언트도 수정하지 않고 어댑티도 수정하지 않고 어댑티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없애줄 수 있는 패턴이 어댑터 패턴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소드 이름이나 매개 변수 목록이 원래 그 A가 제공하는 타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B 타입으로 바꿀 때 A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과 B가 제공해야 되는 이름 또는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을 맞춰주는 것이 어댑터 패턴입니다. facade 패턴은 서브 시스템의 일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기능을 쓰려면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facade 뭐냐면은 얘네들을 대신해서 창구 역할을 해줄 facades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이 애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이들을 접근하게 해주는 것이 facade 패턴입니다. facade는 이 용어는 프랑스어로 건물의 정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내가 쓰긴 하는데 이 밖에 있는 그 모습, 걔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존 관계를 줄이면서 사용을 쉽도록 해주는 것이 facade 패턴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댑터 패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기존 클래스가 있고 이 기존 클래스가 사용하고 싶은 건 요 클래스인데 요 클래스는 서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게끔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어댑터를 통해서 어댑티를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코드와
어댑티 코드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어댑티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형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댑터들이 많이 있는데 크기를 안 맞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A 회사에서 개발한 응용이 있고요. 유사한 응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B와 연계를 통해 두 회사의 응용을 연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 회사의 코드를 받았는데 당연히 그 A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B에 제공하는 클래스들은 A가 원하는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코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기존 코드에서 이거를 플러그인 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그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클라이언트를 수정하거나 또는 어댑티를 수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B 회사로부터 받은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입이 되도록 이 회사에 있는 클래스들을 다 수정하는 거예요. 타입도 고치고 이름도 고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번거롭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응용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편한 거죠. 코드의 가독성은 떠나서 내 코드를 수정하면 내가 또 썼던 내 응용 내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들도 또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쉽게 코드들을 B 코드도 바꾸지 않고 A 회사 코드도 안 바꾸는 방법은 중간 매개체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 회사가 조금 더 상위 회사다. 외주를 주는 B 회사가 좀 더 작은 회사고 뭐 이런 관계다. 그러면 B 회사한테 중간 매개체 코드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니네 코드 수정 안 해도 되는데 줄 때 어댑터를 만들어서 같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바로 코드에 A 코드에 적용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댑터 패턴. 중간 매개체 코드. B 코드들이 있고 A 코드들이 있는데 A가 B를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어댑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어댑터가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면 칠면조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가 있습니다. 칠면조 인터페이스가 있고 오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꽥꽥 플라이를 해요. 꽥꽥 할 수 있고 플라이를 할 수 있고 터키는 고불. 소리가 다르겠죠. 꽥꽥이 아니라 뭔가 칠면조의 소리가 나겠고 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터키는 이렇게 그 오리만큼 자연스럽게 날지는 못합니다. 조금은 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날지 못해요. 그런데 이쪽 코드는 뭐냐면은 이 칠면조를 오리 타입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칠면조를 오리 타입으로. 그러면 칠면조를 오리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댑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터키 어댑터입니다. 이 터키 어댑터는 칠면조를 오리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칠면조를 has a로 유지를 해요. has a로 유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소드는 그러면 꽥꽥이고 fly니까 얘들을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터키는 꽥이라는 메소드가 아니라 고블이라는 메소드니까 그 퀘 메소드가 불러지면 터키의 고블 메소드 이름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루인데 그냥 단순하게 터키 객체의 메소드를 불러주는 건데 이름이 다르니까 그 이름에 다른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fly를 보면은 fly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예제를 이제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칠면조는 제대로 날 수 없으니까 오리가 한번 플라이 했을 때와 비교해서 비슷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터키는 5번, 터키의 플라이 메소드를 5번 연속 부르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이 어댑터가 단순하게 타입이 불일치하니까 이름만 바꿔주는 그런 단순한 일들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많은 작업을 어댑터가 해야 될 수 있다. 특히 어떨 때 더 문제가 되냐면은 매개 변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일치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리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 타입과 터키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그 매개 변수가 일치되도록 거기에 맞게끔 변환해 주도록 해주는 어떤 기능을 어댑터가 제공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댑터 패턴과 장식 패턴이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패턴들을 비교할 때 그 패턴에 있는 코드의 형태는 늘 유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패턴을 비교할 때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에서는 항상 패턴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장식 패턴은 has a로 장식할 애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장식 패턴은 어떤 장식을 했을 때 그 결과 타입은 안 바뀌어요. 베버리지를 장식하더라도 여전히 베버리지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터키를 장식해서 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타입을 바꿔버린 거예요. 타입을 바꿔버린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장식 패턴과 어댑터 패턴은 다른 거예요. 형태는 비슷합니다. 둘 다 has a와 is a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오리가 여기는 인터페이스였는데 클래스였으면 implement가 아니라 extens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장식 패턴과 그 형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그 목적은 다르다. 장식 패턴은 장식해서 어떤 행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타입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타입을 바꿔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디커플링 해준다. 의존 관계를 이제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댑터 패턴의 정의를 읽어보면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어댑터 클래스는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두 클래스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어댑티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 코드라든지 옛날 버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코드 자체를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은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타입으로 어댑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 얘기죠. Adaptive lets classes work together.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That couldn't otherwise because of incompatible interfaces. 맞지 않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코드 수정 없이. 양쪽. 클라이언트도 수정하지 않고 어댑티도 수정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상호작용하지만 의존관계 없이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어댑터만 받아서 쓰면 되니까. 자, 어댑터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체 어댑터이고 다른 하나는 클래스 어댑터라고 합니다. 객체 어댑터는 요 모습입니다. has A로 어댑티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클래스 어댑터는 어댑티를 has A로 유지 않고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을 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얘를 클래스 어댑터라고 합니다.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객체 어댑터는 어댑티를 has A로 유지하고 클래스 어댑터는 어댑티를 상속해서 어댑터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다중 상속을 지원하는 그런 언어에서는 객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어댑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오리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이면 이 방법으로는 구현을 할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터키를 익스텐드 하면서 오리까지 익스텐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제 언어마다 특징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은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어댑터를 만드는 것이 좀 더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해요. 여기에 그 생성자들을 안 만들어도 되고, 또 터키 유지하고 있는 객체점 고불,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슈퍼를 써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멤버 변수를 유지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다른 점은 객체 어댑터는 늘 객체가 두 개 생성이 됩니다. 어댑티와 어댑터, 객체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클래스 어댑터는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요 터키 어댑터를 생성하게 되면은 터키까지 같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지는데 객체 어댑터에서는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클래스 어댑터를 사용하고 언제 객체 어댑터를 사용하냐? 언어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요. 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기대하고 있는 애가 인터페이스인지 또 클래스인지에 따라서는 방법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바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아까 오리가 클래스이면 클래스 어댑터로는 자바에서는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이제 객체 어댑터로만 어댑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어댑터는 클래스 어댑터에 비해서 한 가지 hasA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고 이 강아지 밑에 푸들 뭐죠?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캣으로 그 어댑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고양이로 처리해주는 어댑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객체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 이 어댑터에 hasA로 유지하는 것을 푸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진돗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강아지를 다 유지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어댑터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클래스 어댑터에서 class cat adapter extends 푸들 하게 되면은 이 푸들에 대한 어댑터로만 사용할 수 있지 시베리안 허스키를 고양이로 바꿔주는 어댑터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객체 어댑터가 더 이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타입의 다양한 하이 클래스 객체들에 대한 공통 어댑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어댑터는. 클래스 어댑터는 특정한 애를 상속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 타입의 애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어댑터는 한 객체만 포함해서 다른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데 여러 객체를 모아서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 다중 어댑티를 포장해야 되는 경우면은 객체 어댑터만 가능합니다. 자바는 또. 왜?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클래스 어댑터는 이제 C++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다중 상속이 되니까 뭐 다 받아서 여러 클래스들을 상속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포장을 해줄 수 있는데 자바는 그게 안 되니까 자바의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도 객체 어댑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어댑터는 객체 수가 하나인 반면에 객체 어댑터는 어댑티 객체와 어댑터 두 가지 객체가 만들어지고 어댑터가 어댑티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코딩이 클래스 어댑터가 좀 더 쉽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그 어댑터 패턴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코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꽥꽥은 되게 간단하게 바이패스 형태로 이름만 바꿔주는 형태였는데 플라이의 경우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 번 호출해야 되는 형태로
코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처럼 이 어댑터가 만들 때 어댑팅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매개 변수를 바꿔줘야 되면은 그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코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를 비교하면서도 설명드렸듯이 어댑터 클래스는 보통은 하나의 어댑티를 다른 인터페이스로 바꿔줄 때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객체를 갖고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노트에서 살펴보는 또 다른 패턴인 파사드 패턴과 유사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파사드는 사용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어댑터는 그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측면에서는 파사드하고는 다르죠. 다른 측면은 있는데 형태는 유사하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방향 또는 다른 말로는 양방향이라고도 하는데 양방향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고 만능 어댑터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능 어댑터는 둘 이상, 그러니까 둘 포함이 아니라 셋 이상이 되면 셋 이상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만능 어댑터라 그러고 양방향 어댑터는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터키를 어댑터를 만들어줘서 오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오리가 필요한 데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칠면조가 필요한 데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양방향 어댑터, 두 방향 어댑터라 그러고 이 어댑터는 양방향 어댑터가 안 되죠. 객체 어댑터는 자동적으로 양방향 어댑터가 되진 않는데 클래스 어댑터는 자연스럽게 양방향 어댑터가 됩니다. 오리에서도 쓸 수 있고 또 터키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터키로 만약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터키를 기대했던 곳에서 만약 터키 어댑터를 쓰면은 너무 많이 가겠죠. 플라이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플라이를 만약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터키를 기대한 곳에서의 행동은 오리에 맞춰 놨기 때문에 이제 잘 동작이 안 되는 기대하는 것처럼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 어댑터. 그 다음에 플러그 가능 어댑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러그 가능 어댑터는 어댑터가 어댑티를 몰라도 되는 어댑터. 뭐 이게 만능 어댑터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만능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타겟은 정해져 있는데 그 어댑티는 다양한 애들을 어댑팅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도 되고 닭도 되고 뭐 백조도 되고 다 이것들을 뭘로 매핑할 수 있냐면 오리로 오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바크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소리를 낼 때 캣은
미오라는 그 소리를 내고 frog는 croc이라는 메소드로 그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이 어댑터를 이용하면은 모두 fu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은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개구리는 깨꼴, 개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댑티 객체와 함수 이름을 받아서 이 함수 이름을 fu가 불러줬을 때 부르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Reflection Librar를 이용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 언어에서는 그러면 파이썬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이나믹 언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 코드를 이 어댑터 패턴을 이용해서 리팩토링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를 구현했더니 A라는 클래스도 있고 B라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둘 다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거죠.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모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모아주냐면은 B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C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도 A타입의 객체들도 처리하고 B타입의 객체들도 처리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C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A도 C를 구현하게끔 implements를 추가해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이용하여 보다 선호하는 A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물론 C를 만들지 않고 B를 A로 어댑팅 해주는 것을 만들어서 B도 A로, A 리모컨으로, A도 A 리모컨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리팩토링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떤 한 아까 예제에서는 A, B가 있었는데 A로 통일시키는 거죠. 클래스를, 타입을.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북이 있고 페이퍼가 있고 리포트 세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종류의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Book Summary Adapter, Paper Summary Adapter, Report Summary Adapter를 만들어서 각각 Book, Paper, Report를 어댑팅 해주는 요 Summary Maker로 어댑팅 해주는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클래스들을 어댑팅 해주는 특별한 목적으로 어댑팅 해주는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서적, 논문, 보고서, 특허 등에 대한 요약 정보를 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다 요약으로 바꿔주는 그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댑터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 이 어댑터가 다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B1에 대한 어댑팅도 하고 B1, 2, B2도 이렇게 하는데 이 어댑터가 너무 복잡하면 그것을 두 개의 세부적인 어댑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1에 대한 어댑터, 버전 2에 대한 어댑터를 따로 만들고 이 두 개를 아우르는 어댑터를 만들어서 쓰면은 좀 더 간결하게 각각 어댑터들을 내가 필요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댑터 패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어댑터 패턴은 다른 말로
래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특성은 structural 패턴입니다. behavior랑 생성 패턴이 아니라 structural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 되겠고요. 여기서 래퍼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바에서 래퍼 객체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얘는 어댑터 패턴이 아니에요. 얘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거죠.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되니까 래퍼라는 이름을 받기 때문에 이 래퍼 객체들, 자바에 있는 래퍼 객체들이, 래퍼 클래스들이 이 어댑터 패턴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댑터 패턴을 언제 쓰냐? 기존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가 제공하는 타입이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닌 경우에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객체가 어떤 공통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지 않은 클래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 그 클래스들에 대한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공통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book summary, report summary 또 뭐 이런 거 그런 예제가 되겠죠. 기존 여러 하위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어떤 공통 기능을 추가하고 싶지만 이 기능을 상위 클래스에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객체 어댑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댑터 패턴의 목적하고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뭔가 바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를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위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그 어댑터에 바라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새 메소드를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댑터인데. 뭐, 이게 흔한 어댑터의 특징은 아닌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현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댑터가 해야 될, 둘 다 마찬가지인데, 어댑터가 해야 될 일들이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할 수 있냐? 어댑티가 제공하는 연산의 수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기능 수준이 어댑티가 직접 제공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댑터가 해야 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칠면조 예제에서도 봤듯이 fly를 부를 때 fly를 5번 호출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해야 할 수 있고, 아까 그 리팩토링을 설명드릴 때도 그 book summary 또 report summary 이런 서머리들은 그쪽에서 원래 북에서 어떤 요약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갖고 와서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댑터가. 그러니까 새 기능을 어댑터가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요것과 또 관련이 있죠. 새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어댑터가. 기존에서 제공하지 않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개 변수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 이 매개 변수를 바꿔주는 작업도 어댑터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어댑터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패턴, facade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